네,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유럽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반도체 제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상보다는 수위가 좀 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 증시는 당장 외국인들이 전일 대규모 매도를 했잖아요. 그 대규모 매도 이후에 이제 수급이 좀 다시 돌아서게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2차 전지, 제약,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제가 좀 구분지어서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 주요 이슈를 보면 그 블룸버그에서는 그 중국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가 있을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약할 것 같다. 수위가 좀 약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에는 그럼 호재가 되느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CNBC 보도에 의하면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잠재적 라이벌, 그러니까 창신 반도체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되면 그 공간만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에서 비율을 높였을 텐데 그게 좀 무산됐다. 이게 좀 아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 PC 지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12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유력한데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될 건지는 좀 불투명해졌다. 이게 이제 PC가 계속해서 쭉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정책하고 맞물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사실상 멈추거나 다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은 현재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인하할 것 같은데 내년도 인하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야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 중국 증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의 어떤 장기 투자자들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장기라고 하면 몇 년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3주, 6주 이런 단위로 이슈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와서 장기 투자자들도 그때그때 뉴스에 집중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놀랍다, 서프라이즈하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좀 외국계 반응은 잠시 후에 또 살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로이터에서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어떤 중요한 변화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선 주요국 통화가 환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와 경기 우려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게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비트코인은 그동안에는 이제 틈새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주류가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10만 달러 넘어가게 됐을 때 아마 투자자들이 더 달려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10만 달러 부근에서 이제 급락할 가능성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AI 대형주들이 랠리를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역으로 급락으로 돌아설 경우에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지는 규제 완화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데 예를 들면 유럽은 경기 우려 때문에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업종인데 미국과 비미국 간의 어떤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은 금리 올라가는데 유럽은 빠진다든가 다른 나라는 오락가락한다든가 해서 금리도 다 다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지들만 좋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외 나라들은 좀 변동성만 요란하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하 한 거에 대해서 어제 이제 CNBC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주요 분석가들이 대부분 다 놀라운 결정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 해보면 한국이 이번에 금리 동결할 거야, 이렇게 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고 내년도 성장률도 역시 2.1에서 1.9로 낮췄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목을 하면서 악화되고 있는 성장 전망에 중점을 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둔화를 막아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요국 관세 보도가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혹시 수출이 나빠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가 없는데 국내 증권사들은 대체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 쪽보다는 이제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뭐 좀 좋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어저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뭐 대략적으로 보면 한 12포인트 넘게 빠졌잖아요. 지수를 12포인트 넘게 끌어내렸거든요. 근데 지수가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었으면 어제는 코스피는 10포인트 넘게 올라갔던 게 정상이었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런 어떤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빠져도 지수 자체가 쉽게 빠지지 않고 종목들이 잘 안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삼성자를 보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해서 500만 주, 330만 주, 300, 이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한 840만 주 정도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동안에는 연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받았는데 연기금도 어제 안 샀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금융투자 정도 매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자체가 플러스가 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창신반도체가 배제된다라는 게 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조금 플러스 관세 플러스 창신반도체 이게 이제 겹치면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일단 관련된 내용을 다 어제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도 플러스가 날 거냐. 이게 최근 11월 중순 이후에 이제 3일 연속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돌아서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작년도에 60주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좀처럼 이 선을 깨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깨졌고 이게 회복되기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지지선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15만 7천 원이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긴 한데 어쨌든 뭐 지지선을 가까운 데 놓고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지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최대한 다시 그 60주선으로 붙여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어떤 그 좀 의미 있는 어떤 반전이 나와서 최대한 저기 갖다 이제 붙여놓은 상태로 끝날 수 있겠느냐. 뭐 가끔 이탈해서 이제 끝났던 적도 지난번에 있었으니까 오늘 장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느냐. 만약에 깨지면 15만 7천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돌아서지 않으면 상당히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 좀 그래도 좀 낮은 건 최근 5일 동안 보세요. 5일 동안 보시면 하루 빼고 다 상승 종목이 많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대형주가 빠져서 지수가 눌려도 종목들이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저 종목만 문제되는 거고 우리는 이미 과매도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지고 실제로 80 이하를 과매도라고 하는데 이제 80 넘어가면서부터는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 날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내성을 갖췄다라는 점에서 보면 종목 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늘 말씀드리면 ADR이 75 미치 과매도다. 근데 지금 79거든요. 79, 8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과매도예요. 과매도 좀 벗어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보시다시피 이제 과매도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75 미치 과매도지만 최근의 패턴은 그 70에서 튕겨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V자로 올라가면서 거의 과매수권 비슷하게까지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려면 1000종목 이상 올라가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섞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속에서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 좀 계기를 만들어주면 이게 그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또 주요 종목들이 또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좀 시원스럽게 종목들이 끌어올려주고 상승 종목이 1000개 이상의 한 이틀 연속만 나와주면 그 낙폭주들까지 쭉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종목 이상의 상승 종목 수가 이틀 연속 나오게 되느냐,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커플링,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빠지는데 코스닥은 버티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면 코스피 지수 자체는 좋게 보면 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 밀려도 중성주 쪽에 워낙 수급이 괜찮게 들어가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지수가 밀릴 때 이런 종목이 최근에 좋았는데 수급이 바뀌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찾아보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보면 우선 제가 주봉으로 띄었거든요. 강한 종목, 엔터주, JYP 같은 어떤 엔터주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봉으로 지금 4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죠. 제가 여름 때 막 엔터주 막 얘기하고 할 때 저한테 뭐 너 엔터주하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막 댓글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제 엔터주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주 보면 에코프로가 최근에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저항이죠. 예, 그러니까 주봉에서 20주선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거든요. 어제 뭐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20주선이 저항으로 작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 바꾸면 이게 돌파가 되면 한 10만 원 언저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사이클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또 피팅주도 굉장히 강하죠.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뭐 시가총액이 크거나 종목수가 많거나 그래서 뭐 여기다 자금이 딴 데로 넘어간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엔터, 2차전지, 피팅 이런 종목군들이었다. 부류로 보면 그러게 있고, 반면에 이제 약한 거,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만 얘기하지만 사실 먼저 빠지기 시작한 건 삼천당 제약이었어요. 예, 삼천당 제약이 거의 뭐 25만 원 언저리에서부터 지금 반토막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역시 60주선에서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반도체는 뭐 진작에 60주선을 깨고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 선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약간 줍줍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줍줍 종목들이 좀 반응이 나오는지 뭐 몇몇 종목군들이 좀 보이던데, 수급이 바뀐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요약을 해보면 중성주 쪽이 계속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장세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 대규모 매도했는데, 그 미증시 휴장이랑 오늘 밤부터 미국이 반절만 열려서 외국인들 어제같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하는 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시장 참여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또 나타나게 되면 투자 심리가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 좀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어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침체로 볼 거냐, 경기 부양 쪽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업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어저께 밤에 보여드리면서 텔레그램 제 채널에도 올려드렸던 건데, 이게 코스닥 연봉으로 보니까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2018년도 종가가 675, 4년 후에 2022년 종가가 679, 그리고 어제죠, 어제 종가가 694. 제가 이제 어제 글로 해가지고 하여튼 어제 종가가 69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년 동안 19포인트 올랐어요. 예, 19포인트 올라온 거니까 거의 뭐 올라온 게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코스닥 차트 보면 되게 특이했던 게, 지금 현재 위치, 예, 690대 요 전후에서의 어떤 위치가 뭐 시작이 되는 위치고 마무리가 종가가 되는 위치고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어떤 변화가 또 생기는 건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이걸 만지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이 보시면 많이 빠지면 또 그 다음에 홀짝홀짝 이렇게 움직이는 또 패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좀 변화가 생길 만한 위치로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차트적인 거나 통계적인 것보다 실제로 수급이 바뀌어야 되고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매매 종목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